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쪽으로 봅시다. 제가 여러분이 자꾸 뭔가 명확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물론 이제 수업 스타일이 되게 국어적인 선생님도 있고 언어적인 선생님도 있고 논리적인 선생님도 있는데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복합적으로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봐봐.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정의로 도입을 했잖아.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제가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술은 상위 개념이고 음악은 그것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부분집합은 소리라는 특색, 즉 알파, 베타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음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술에는 소리 예술, 음악이에요. 시각 예술, 회화예요. 예를 들면 언어 예술, 문학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언어라는 요소, 언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예술 안에서 그걸 문학이라고 하는구나.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종합예술, 영화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어들은 규정할 수가 있는데 정의의 방식은 이런 형태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정의는 상위 개념 예술이 있고 그 하위 개념, 즉 부분집합인 음악이 있고, 그러면 다른 집합과 음악이라는 집합을 구분해주는 요소들을 써줘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는 산단론법으로 도입을 했어요. 보세요. 음악은 예술이야. A는 B야. 예술은 아름다워야 돼. B는 C여야 돼. 따라서 음악도 아름다워야 돼. A는 C여야 돼. 다시, 음악은 예술이야. 예술은 아름다워. A는 B야. B는 C야. A는 C야. 보입니까? 3단노법으로 흐름 잡는 거. 근데 이거를 보면 중간중간에 막 뭔가를 양념들을 넣어놨잖아. 왜 그러냐면 국어 지문이니까 너무 논리적인 형태로 내버리면 논리학 시험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낸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주제는 음악적 아름다움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바로 4번이지 뭐. 왜 쓸데없는 데서 고민을 하냐고요. 이런 문학적인, 이런 국어적인 간습, 주제 음악 아름다워. 됐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고 있냐? 2단락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2단락. 음색, 음의 특색에 대해서 정의하는 단락 3단락. 협화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4단락. 예술 지문이니까 예술 내용 형식 중에 형식에 초점을 두는 5단락. 네 번째 주제네요. 그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음악 요소에 대해서 다루는 5단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 설명을 그래프 그려놓고 수열로 설명하잖아. 수열로. 뭐냐고? 아니, 이 사람들아 봐봐. 정수배. 그러면 등비수열이잖아. 예를 들면. 자, 그래프가 있잖아요. 지금 봐봐. 이 그래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정수배라 그랬잖아. 110, 220, 330, 450, 550. 수열이잖아, 수열. 이해됐어요? 진동수, 소리 세기, 진폭, 수학이라니까. 누가 그랬어? 기출에도 있어. 음악은 수학이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피타고라스 했나? 누구였나? 아무튼. 자, 다시 그러면. 보면은 주제는, 내용은 음악의 아름다움. 방법은 과학적 원리 또는 수학적 원리. 2, 3, 4단락. 그래서 여기까지 주제. 여기까지 2, 3, 4단락. 탐구했다. 5, 6, 7단락 주제. 끝. 정답 4번.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제는 음악적 아름다움 끝인데. 이해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1단락은 결국에는 이런 도입, 즉 정의전제 결론, 즉 3단 논법에 의한 도입으로 음악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요소는 뭘까? 에서 첫 번째 음에 대한 정의부터 가는 거예요. 근데 2단락에서 멘탈 터져야 정상이야. 그럼 터졌으면 어떡해? 정보량이 터져서 멘탈도 터졌네? 내년 시험 칩니까? 아니요. 일단 다음 단락 가서 봤더니 의도 설계가 보이면서 이걸 다 처리할 필요가 없었지. 정보가 14개가 넘어요. 간략히 설명해 볼게요. 자, 소리가 있는데 소리는 고른 소리도 있고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고른 소리를 음이라고 한다. 음악에서는. 그럼 고른 음은 어떤 놈들이냐? 주기성을 갖는다. 그래서 파형이 반복이 되고 그 반복되는 횟수가 진동수인데 진동수가 높을수록 음고도 높다.
야, 높을 고자 써서 음고 음높이를 모르면 그건 어휘력이 뒤지게 떨어지시는 거고 그건 틀려야 맞아요. 틀려야 돼요. 그게 국어 능력이에요. 국어 능력 5가지가 뭐예요? 어휘 개념 능력,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적용 창의력.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틀려야지 그건. 자꾸 지문 근거에서 문제 풀 때 제발 그만할 때 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럼 음고가 높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 파형은 사인파래요. 미치겠지? 코사인파는 안 되냐? 될 수 있죠. 사인파 평행 이동하면 코사인파잖아. 탄젠트파는 안 되냐? 그럼 또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봐봐. 정보는 뒤지게 터졌는데 정보 완결은 또 떨어져. 어쨌든 사인파인 걸 단순음이라 그래. 야 그럼 코사인파나 탄젠트파는 없나? 그럼 뭐라 그러지? 자, 사인파의 진폭이 커지면 세기도 커진대요. 그리고 이 단순음들이 모이면 복합음이라고 하는데 복합음의 부분들을 부분음이라 그러고 부분음 중에 진폭이 주파수가 제일 낮은 놈이 기본음이고 기본음의 주파수를 우리는 그 복합음의 주파수 인식한대요. 뒤지게 많은 거를 어떻게 처리할래? 나는 솔직히 이게 100번은 넘게 봤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시험장 가가지고 그게 긴장되는 상황 이걸 기억해서 푼다고요? 숫자만 14번 써야 되는데 되겠어요 이게 진짜. 아 진짜 나는 우리 고객님들 정말로 이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이 돼야 되나? 아 진짜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이거. 그럼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잖아. 그럼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자고. 이 많은 걸 시험장에서 한다. 아 대단하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시라니까.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세요. 아 저는 정말 그분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올림픽 금메달급으로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저를 비롯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3단락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정보량을 터뜨려서 나도 터뜨리셨나? 아 이거구나. 음색이 뭐래요? 부분음의 진동수와 세기래. 보세요. 악기가 내는 소리에 식별 가능한 독특성. 특성. 특색. 음색. 음색이 뭐야? 부분음, 복합음. 즉, 환원. 부분음의 진동수와 상대세기. 부분음의 진동수와 상대세기. 끝. 이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뭐라고요? 네. 부분음. 복합음. 그 다음에 뭐라고? 부분음의 가장 진동수가 낮은 놈. 이 4개의 정보만 있으면 그래프 이해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정수배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얘기했었잖아요. 항상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 이해를 전제한다고. 저쪽 잡아주세요. 다시. 그래프 이해를 전제한다고. 그러면 끝나요. 바로 그래프 처리하는 문제. 31번 같은 거는. 자, 바로 정답 3번이죠. 왜? 자, 복합음, 부분음의 총합이고 부분음 중에 기본음은 어떤 놈이야? 제일 주파수가 작은 놈. 주파수가 제일 작은 놈이 보니까 소리 세기가 되게 크다고 그래프를 이해하면 바로 풀리잖아요. 발췌독으로 못한다니까. 다시 진동수가 있는데 정수배인데 이 중에 제일 진동수가 낮은 음을 기본음으로 인식한다. 얘를 기본으로 인식한다. 세기가 제일 크네. 그래프 보는 문제였다니까. 음악조차도. 그래서 31번 그래프 해석 문제. 부분음 가운데 기본음 주파수가 제일 낮은 놈이 세기가 제일 크네. 그래프 이해 끝이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걸 하는 애가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잖아요. 당연히 고득점에서 좋은 대학 가시는 걸로 선발평가 되겠지. 뭘 근데 2단락, 3단락을 다 처리하고 계세요.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나는 내가 가르쳐주고 싶거든. 그 부분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요. 처리를 할 줄 모르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들고 오는 거야,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다 들고 와요. 저 무슨 얘기예요? 구조 처리나 정보 가치 판단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정보를 다 끌고 와야지. 그래야 어디선가 정답이 보이고 정답 단서가 잡히니까. 그런데 나와 같이 공부한 우리 고객님들은 어떻게 되세요? 구조도 처리가 되고 가치도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정답되는 선지는 정해져 있는 데서 나와. 얼마나 편해져요. 그 차이를 인식해야 된다니까. 이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체감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어떻게 발췌도 나 진짜 나 못하겠어. 나 발췌도 못하겠어. 언제 이게 심벌주 캐스터네츠 아니었냐 방금? 심벌주 어디 나오냐? 이러고 있다니까. 탬버린 아니었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깜깜하다고. 막 그리고 봐. 표현된 복합의 진동수는 550이래. 또 가. 그러면 복합이 뭐였지? 이거였구나. 진동수가 뭐였지? 어딨지? 그래프 550. 왜 550이야? 뭐야? 뭐 이러고 있다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의 세기 변화. 그러니까 X축이 이제 시간이고 Y축은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선지들을 개판 쳐놨는데 그럼 왜 틀릴까 싶으면서 왜 틀리냐면 지문 이해가 안 돼 있고 구조가 처리가 안 돼 있고 가치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단락의 정보량이 뻥 터졌는데 3단락 주제 음색은 뭐야? 부분음의 진동수와 세기로 음의 특색이 결정이 돼. 정수배래. 그리고 자 부분음은 시그마 부분음 복합음. 그 부분음 중에서도 진동수가 제일 낮은 놈이 기본음. 그래프 봤더니 진동수 110인 놈이 제일 낮으니까 걔가 기본음이고 소리 세기는 제일 크네. 그래프 해석 문제예요. 그러니까 3번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3번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괜히 심벌지였나 템벌이었나 캐스터네츠는 안 되나 이러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 세팅이 됨으로써 얘가 1단락 주제 세팅을 바탕으로 28번 설계가 됐고 2, 3단락 그래프 해석을 바탕으로 31번 설계가 됐죠. 그리고 A, 한슬리크는 맨날 나와. 이게 30번 설계로 지금 갔죠. 그 다음에 29번은 독립정보 군집. 얘기했었죠. 4개 내지 6개 주면 딱 한 단락, 한 문항 설계하기 참 쉽다. 29번 설계.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파파도 32번 설계. 이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다시 잡아보면은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한 세팅을 하고 나서 음에서 정보량 터트리고 멘탈도 터트리고 그런데 의도 설계 잡아보면 음색, 오케이, 그래프 해석, 정답 끝. A는 완전히 다른 단락이죠. 새로운 주제인 협파도에 대한 거. 협파도는 뭐가 결정하는데? 음정이 결정하는데. 음정이 뭐야? 주저리 많이 왔는데 결국 이거야. 낮은 주파수분의 높은 주파수 수치 발췌도 오케이. 나중에 하자 넘겨. 4단락은 보나마나 예술 내용인데 형식 얘기, 형식을 존나게 강조해요. 끝. 그리고 음악적 요소 5개 있네. 정보 군집 털어야지. 끝이야 그냥. 이런 지문이에요. 뭐가 어려워 이게. 시간 걸릴 것도 없어 진짜. 여러분 7분 컷이에요. 7분 컷. 같이 지문 뚫고 문제 답 내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다. 정의했네. 예술이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면 전제네. 음악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 결론이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아하, 현관펜 드세요. 아름다운 음악이 주제구나. 음악적 아름다움이 주제구나. 물음표 Q 세팅, 물음표 Q 세팅. 이제 대답으로 갈 겁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중 전자를 고른 음, 후자를 시끄러운 음.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 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해서 음이라고 부르는 게 고른 음을 지칭하는 거고 고른 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이고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하고 이미 우리는 멘탈이 떠졌습니다. 진동수가 커지면 높이. 진동수가 커지면 높이도 커지는구나. 네. 친절하네요. 정말 정보량 터집니다. 고른 음 중에서 파형이 쌓인 파인 음파를 단순음. 넘버링 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알겠어요. 자,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자, 읊어봐. 봐봐. 지금 아까 풀었죠? 필기도 했죠? 한 번 더 했죠? 나랑 심지어 또 했죠? 4번 했어.
설명해봐. 자, 소리. 피아노 고른 소리? 고르는? 심벌즈. 시끄러운 소리. 시끄러운 음? 고른 그걸 음이라고 한대. 음악에서. 그리고 고르는 주기가 있어. 파형이 있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가 주파수? 주파수가 쌓이는 게 단순음? 부분음? 되겠어요, 여러분? 일로 와. 100번을 했는데도 헷갈린다니까. 왜? 인간은 단기 기억 읽으면요. 맥시멈 8단이야. 맥시멈 20초에. 지나면 휘발돼. 알겠어요? 8단 이상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이거를 11개를 줬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진폭이 커질수록 뭐도 안 돼?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소리 세기 커지는 원리 12번. 대부분 악기에서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건 진동수, 진폭에 따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이고 이러한 이걸 복합음이라고 하고 그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하고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을 기본음이라고 하고 인식하고 정보량 뒤졌고 우리도 멘탈 터졌고 어차피 처리가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정보량 터트린 이유 뭔가 있겠지? 역시 다음 단락 봤더니 그래프 읽으라고 한 거네. 됐죠? 그래프 읽으라고 한 거네. 세기랑 진동수만 처리하면 되겠구나. 봅시다. 악기가 내는 소리에 식별 가능한 독특적인 음색이로 주제 세팅 흐름이 같죠.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바꿔 얘기하면 부분음들의 넘버 1 진동수, 넘버 2 세기.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세기. 진동수와 세기가 음색을 결정하는 거구나. 끝났어요, 그러면. 위쪽 정보가 다 필요한 게 아니야. 부분음의 진동수와 세기. 이거면 음색이 결정되는구나. 부분음의 진동수와 세기만 오면 되겠구나.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분음의 진동수와 세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분음의 진동수와 세기. 부분음이 5개가 있고 세기는 111대 제일 큰 놈, 즉 진동수가 제일 낮은 놈이 기본음, 세기가 제일 세구나. 정답 그냥 나왔지. 다시. 현악기, 관악기 그냥 예신 거고 추가적인 정보 하나 더. 정수배구나. 고른음이 음이라고 했으니까. 타악기 소리 그딴 거 없다. 끝. 그래프 이해. 일로 와. 그냥 끝. 그래프 이해야. 됐어요? 음은 뭐였다고? 시끄러운 음이 아니라 고른 음이었다고. 즉, 봐봐. 주제가 뭐였어? 음은 뭐야? 얘가 음이라고. 이것만 잡아서 주제 흐름 잡아줬어도 바로 잡혔지. 됐죠? 그 다음 단락 갑니다. 자, 두 음이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 즉 환원, 주제죠. 협파. 자, 현관펜으로 협파도 주제고요. 현관펜으로 음색도 주제예요. 현관펜 음색, 현관펜 협파도 다 화살표로 연결해 놓으시고, 자, 음색은 뭐냐? 쭉 봤더니 음정이 결정을 해준대. 음정이 뭔지 모르잖아. 음정이란 뭐래? 두 음고 간의 선우진 선생님이 등차 수열을 간격이 같은 수열이라고 해.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인가? 뭐지? 높은 음고 진동수를 낮은 음고 진동수로 나눴구나. 얘 분모, 얘 분자. 그쵸? 예를 들어서 봤더니 도미는 장삼도인데 4분의 5. 알겠어. 이미 수치 나왔죠? 발췌도 끝이야. 넘어가 그냥. 정보도 없어 더 이상. 왜? 예시까지 나왔잖아. 원리 나왔고 예시 나왔으면 오케이. 이 문제는 A 가로까지 있으니까 독립문항 내겠구나. 32번 독립문항 끝이에요. 됐어?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나 잡혀도 돼. 빨리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봅시다. 그 다음 달러. 아름다운 음악은 주제는 아름다운 음악 계속 흐름이 있네. 현관 빗줄 치시고 연결해 놓으세요. 당연히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 그럼 해결 방법이 뭔데?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보이죠? 형태. 한슬리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악의 아름다움, 주제, 음악의 아름다움은 뭐가 결정이 된다? 형식으로 결정이 된다. 됐죠? 형식으로 결정이 된다. 됐죠? 아하. 음악의 가치는 뭐가 아니다? 내용 아니시고요. 예술, 내용 아니시고 뭐 해야 된다? 예술, 형식이시다. 저한테 일단 와보세요. 예술 뭐라고? 형식이다. 형식이다를 2번, 3번, 4번 얘기하고 있으면 알아먹어야지. 아시겠죠? 다시 가서 사진찍 올려주시고 필기. 또 그 다음 단락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음악적 요소예요. 이것도 넘버링이에요, 지금. 넘버링 보시면 알겠지만 음악적 요소가 있다 형광펜 연결하시고 여기에는 1번 리듬, 2번 가락, 3번 화성, 4번 생여림, 5번 음색, 다시 1번 리듬, 2번 가락, 3번 화성, 4번 생여림, 5번 음색. 오케이. 그럼 보나마나 5개 있네. 문제 하나 내기 딱 좋겠네. 딱 좋잖아요, 지금. 29번. 넘버링 하세요. 그래 놓고 이제 결론 딸락 봅시다. 음악에는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서 연결해 놓으세요. 만드는데 어떤 음악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배경음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 봐봐. 내용이야, 형식이야? 내용보다는 예술 형식에 가깝잖아요. 이걸 뭐라 그랬어? 아, 형식을 주제라고 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을 주제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음악적 형식을 오히려 주제라고 한 거구나. 보이죠? 예컨대 조성음악에서는 이런 예술의 형식 자체를 주제로 하는구나. 형식을 바탕으로 주제를 세팅했구나 정도 잡아주시고 마무리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지금 배웠던 내용 총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답 내볼게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히 쓸데없이 1번이 왜 맞고 왜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주제 뭐야?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네. 아하, 음악적 아름다움, 주제. 소리에 관한 과학적 분석 보이시죠? 2단락, 3단락, 4단락에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는 것과 산수식 갖고 설명하는 거, 분수식 갖고 설명하는 거 탐구했다. 5, 6, 7단락에서는 예술론 가지고 설명하는 거 보였죠. 29번 음악적 요소 와리가리 하라니까. 그럼 1 리듬 와리가리 해보니까 높이 발치독 해보니까 음고가 있대 없대? 없대. 오케이, 정답 1번 끝. 됐어요? 이걸 못 찾은 학생들은 선생님 음고라는 내용이 2단락에 있는데요. 야,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찾으실 수 있겠지. 2단락에 음고 즉 음높이 또는 음높이 즉 음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음고가 음높이라는 거를 지문에서 찾아서 처리하는 학생이 과연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서 고득점이 가능할까요? 아, 나는 그렇게밖에 못 풀겠어요면은 딱 그 단계에서 한계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거라도 할래요. 4등급, 5등급으로 할래요. 여러분, 저 원래 명언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할 깜냥이 될까 싶어가지고 많이 안 하다가 요즘 다시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요즘 시대가 꿈을 꾸밀수록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말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솔직히 뭐 코인해, 뭐 토사장해, 뭐 FX 마진거리 사기쳐, 뭐 BJ해, 어그로 끌어, 뭐 그런 거밖에 안 보이잖아, 사실은. 부동산 투기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꿈을 낮추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뭐라 그럴까? 되게 삶을요, 우리 인생을요, 스스로 같이 절하하는 행위라고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솔직히 잘 생각해봐.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살아도 돼.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에 맞고 좋은 친구가 있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내 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 서울대 가면 서울 가서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개불대를 간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난 개불대를 가야 되겠어. 그럼 그렇게 하시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적당 편한 어떤 결정을 자꾸 해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방법을 몰라서야. 우리 대부분은요 이렇게 살아요. 우리 평균은 5등급입니다. 우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1등급 아니요 100분이 99요.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저렇게 변해가셨으면 해요. 그러길 바랍니다. 다시 제발 여러분 꿈의 크기를 스스로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능력되는 사람들이시니까. 계속 봅시다. 음악작품 만들기 위한 계획들 중 A의 입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예술 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형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인데 정서적이다 내용이죠. 아침정경이다 내용이죠. 불안감 내용이죠. 강한 시끄러움 놀란다 내용이죠. 됐죠? 근데 봐 여기는 완전히 형식으로 주제 세팅을 하겠다죠. 정답 4번.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내용 형식을 초점 잡아봐야 정답 보이지. 이거 발췌독 백날 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31번은 그림은 뭐와 뭐였다? 진동수와 세기였는데 진동수가 제일 낮은 놈이 기본음. 그래서 기본음 110이었고 세기가 제일 크더라. 정답 3번. 그래프 제대로 이해하면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래프 해석이라고 써주시오. 3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하려고 봤더니 음정 봤더니 아까 음정은 뭐라고요? 로우 주파수 분의 하이 주파수래. 그럼 PQ를 봤더니 PQ 440, 550. 오케이. 440분의 550. 잼민이 2학년 때 배우는, 잼민이 3학년 때 배우는 분수식 4분의 5. 4분의 5? 4분의 5? 장삼도? 들어가 보자. 발췌독 하세요. 어차피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4분의 5 발췌독을 해봤더니 좀 가자. 제발 가죠. 4분의 5 저기 있다. 4분의 5 저기 4분의 5 장삼도 딱 보이죠? 오케이. 1번 맞구나.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2번 선지. 자, 이제 음정 계산하는 거 배웠으니까 P와 Q 사이의 음정은 아까 계산했잖아. 4분의 5 Q와 R 사이? 잼민이들 3학년 산수 문제. 구몬 선생님 5분의 6. 잠깐만, 일단은 분수식은 얘가 큰데 큰 놈이 좁다? 이거 발췌독 해야죠. 그래서 발췌독을 가봅시다. 제발 가자. 제발 가줘. 분수식 그래서 찾아봤더니 좁다? 넓다? 좁다? 넓다? 좁다? 뭐가 좁고 뭐가 넓은 거야? 분모 분수 수학거리 쉐파도는 작아진다? 좁다? 좁은 음정? 여기 있네. 좁은 음정. 보이시죠? 봐봐. 2분의 3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5가 있어. 2분의 3이 더 큰 값이죠. 그렇잖아. 근데 봐. 장삼도 얘잖아. 얘가 더 작잖아. 작은 애가 더 좁다. 큰 애가 더 넓다. 끝났네. 보이시죠? 얘가 더 큰 애고 큰 애가 더 넓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했구나. 정답 2번 끝. 됐습니까? 야, 산수 문제야. 발췌독으로. 끝. 클리어. 자,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전체 필기 한 장면당 다시 한번 1분씩 잡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질문 있으면 바로 올려주시고요. 자, 지금 티어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과제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받으셨던 교재, 원론서, 특히 수업 필기 한번 전체 복습 흐름 잡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거라도 여러분이 해가면 해갈수록 일단은 괜찮아지고, 두 번째, 0513 지문 필요한 학생들은 얘기해 주셔서 자기 상태를 자꾸 알려주시면
0513 특강 커리큘럼이 좀 더 최적화될 거예요. 세 번째, 수업 따라오면서 이제는 적용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17, 22 같은 최근 기출이나 수특, 수학 같은 연계 교재에 적용해 보셔야죠. 그것도 다 됐다. 이제 실전 연습할 차례라니까. 그래서 TO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흐름에서 잡아주시면 여러분, 왜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냐면 우리 고객님들은 다른 고객님들하고 달라요. 이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계신 고객님들은 뭐가 다르냐? 봐봐. 잘 봐. 지금 여러분 친구들 뭐 하고 있어요? 시중 기출문제집 사서 기출분석 해설지 보고 있어요. 1번 선지 맞고 틀리고 2번 선지 맞고 틀리고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설지들도 구조를 잡아놓긴 했어. 근데 문제는 왜 그런 구조가 잡히는지, 정보 가치 판단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고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지, 실전 상황에서 지문 첫 단어, 끝 단어, 첫 문제, 첫 선지부터 끝 문제, 끝 선지까지 어떤 사고 흐름으로 잡아가야 되는지를 글로 어떻게 보겠어요? 문제집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국어 수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요. 신뢰 자본이 낮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하려고 해요. 한국말이니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출 분석서를 끼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기출 해설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하니까 그걸 자꾸 찾아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의 커리큘럼이나 방향성이나 효율적인 흐름 자체가 안 잡히고 그렇게 가버려요. 확증 편향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업을 선택해서 주어지는 과제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요. 하나 더. 이제 뭐 비용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안타까운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텐데 수업을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 학생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저는 작년만 해도 알아서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그 학생들. 근데 그러면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 이제 3년, 4년이 되고 보니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푼 지 고작 6개월이에요. 2달 지나면 다 까먹는 애들도 생기는 거야. 작년에 실제로 어떤 학생이 있었냐? 3월 학평에 5등급, 6평에 100분이 99, 전과목 5, 1등급, 의대 가겠다 싶었더니 방학 때 학교 사정 때문에 수업 못 듣겠대 9월에 복귀했어요. 4등급으로. 그때라도 들으라고 했더니 그냥 혼자서 해보겠대. 결과는 끝났어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평균 계속 5등급이었던 상관이 없는데 일 찍고 내려와 버리면 그 멘탈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100분이 96에서 97에서 98에서 99에서 100으로 가는데 여기서 여기 올리는 애들이 5에서 4등급 정도의 힘듦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는 4에서 3등급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3에서 2등급이에요. 여기서 여기서는 2에서 1등급 수준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 등급을 놓고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실력이나 성적이 향상되는 느낌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공부량이 쌓이기 전까지는요 바닥에서 기어요. 여기가 제일 힘들 때예요. 여기는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 뭔가 미세한 변화는 있는데 감이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하면서 되게 괴로워요. 이 두 과정에 걸친 학생들이 사실 되게 피곤해요. 그걸 염두하고 하라고. 되게 큰 인내가 필요한 거야. 최상위권에서 고착시키는 것도 올라가기 전에 매몰시키는 것도. 문제는 우리의 이거는 주식도 그렇고 우리 공부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가지 않아요. 이 선형이 어떤 선형이냐면 이런 위아래 굴곡이 있는 선형이에요. 그럼 여기 간 애들은 잘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멘탈 터지는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뭔가 변화가 없으니까 멘탈이 터지는 거야. 이걸 빨리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니까. 단기 집중해서 공부량을 쏟아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매일 한 주차씩 따라올 각오를 가지고 오시면 2주, 3주 지나면 확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평소 공부하는 패턴대로 막 꼴랑 1시간, 2시간 이러고 있잖아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멘탈적인 피로도가 쌓여버리니까 중도 이탈하거나 적당히 매너리즘 빠지는 결과가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극의 역치를 빡세게 딱 줘가지고 처음에 큰 변화 가지고 그 흐름을 쫙 끌고 가셔야 되고 최상위권 가면은 누구나 이런 지루한 싸움을 해요. 이거는 국어뿐만 아니야.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그래. 수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진짜 100분이 96, 97, 98, 99, 100이 되게 극간이 넓어요. 영어는 쉽죠, 사실은. 1등급 그냥 다 1등급이니까. 그런데 탐구, 수학, 영어 같은 영어처럼 최상위권에서 잼되어 있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그 부분이 되게 피곤한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2단계인 학생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설명드렸으니까 자기 처지에 맞춰가지고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마지막 얘기는 뭐 굳이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이제 힘드니까 한 번씩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얘기했잖아요. 내 푸웅이라고 뭐 그 꿀벌 유튜버를 보는데, 내가 꿀벌 유튜버를 보면서 야, 이거 인간의 세상도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 세상도 그러네? 여러분의 학습과도 관련이 지어지면서 단지 국어 지문은 당연하고요. 단지 국어 지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학습적인 측면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막 진짜 제가 자다가 열심히 교재를 다 썼어. 아침에 일어났어. 꿈이었나? 이런 날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랬던 때가 있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물론 인간이 자기 착취만을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 때때로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 쉴 때도 필요하고 한데, 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방향성을 확인했을 때만큼은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지. 적당히 쉬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일하고, 과연 적당히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될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이 고3 때만큼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시점에 더위도 왔고, 이제 체력적인 힘듦도 있고, 내신이고,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좀 한번 쏟아봅시다. 힘들 때 힘을 좀 더 내서 뭔가를 해보셔야만 그때 비로소 성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질문 상담 올려주시고 과제는 오늘 내일 중에 다시 한번 공지가 될 겁니다. 이거 필기 혹시 못 잡아주셨으면 1분씩만 잡아주시고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